풋풋한 재회 로맨스 의뢰연애 리뷰 시작합니다. 일에 지쳐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김민준이 있어요. 민준은 지금 하는 회사 일이 크게 힘든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무언가 재미없고 지쳤고 마냥 쉬고 싶어 했죠. 하지만 일거리가 눈에 띄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 탓에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밤 11시에도 알림이 뜬 이메일을 외면하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인원 충원을 안 하고 닥치는 대로 일시키는 회사에 이미 이골이 난 민준이었죠. 원래대로라면 몇 년 일하고 모아놓은 돈으로 학력을 더 쌓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기보다 나이 많은 후배는 민준이 바쁘다고 말했지만 개무시하고 간단한 엑셀 수식 고치는 법을 물어보는 사람이었죠. 입사 초기 민준을 가르쳤던 사수는 사내 연애로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능력에 비해 저조한 인사고과를 한두 해 받은 후 복직하지 못했어요. 이런 일을 보며 민준 자신의 입장도 그녀와 비슷할 거라 생각했죠. 남자를 좋아하는 민준은 결혼을 못할 테고 그러면 힘든 출장이나 발령은 민준에게 들어올 것이고 인사고과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날 것이 뻔했죠. 끝이 보이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푸념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마주친 파트장이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며 옆에 서 있는 이를 가리켰어요. 외국물 좀 먹고 왔다던 그 사람은 짜증날 만큼 완벽하게 민준의 스타일이었고 혼자서만 여전히 멋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민준의 지긋지긋한 첫사랑 최진환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주치나요? 지나간 첫사랑? 때는 과거로 민준의 대학생 시절로 돌아갑니다. 민준이 자신이 게이인지 연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남자와 잠을 잘 수 있는 것인지 모든 것이 모호하기만 하던 때 많은 인파로 버스에 앉아있는 민준의 무릎 앞으로 깊숙이 밀려 닿았던 남자가 있었어요. 민준이 남자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았는데 그는 민준의 이상형이었죠. 며칠 후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데 옆자리에 그 남자가 다가와 앉아 피식 웃습니다. 분명 이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는 스트레이트일 테고 못생기진 않은 민준이었지만 그런 민준을 갑자기 마음에 들어할 일은 만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민준에게 이상형의 남자는 저기요 라고 불렀죠. 당황해 멍한 표정을 짓는 민준을 보며 이상형인 그 남자는 웃느라 고인 눈물을 닦아내며 말했어요. 그때도 귀엽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는 이태원 게이바에서 민준을 보았던 것을 덧붙여 말해요. 그러면서 번호 줄 수 있어? 라고 물어옵니다. 그의 자신 있는 말투와 다르게 민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잔뜩 긴장한 진환의 쭈뼛쭈뼛한 손끝이었어요. 얼마 후에 최진환은 그때 너 참 신기했다고 내 입으로 말하긴 쑥스럽지만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순간을 목격하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말해줍니다. 대학생 시절 강의실에서 번호를 교환한 후 둘은 같은 성향임을 알았던 것 빼고는 별다른 진전은 없었어요. 다만 진환의 즉흥적인 행동 탓에 민준의 심장이 철렁하던 일만 존재했죠. 진환과 영화를 보거나 진환이 민준에게 어깨동무를 한다거나 클럽엔 가지 말라며 졸라대기도 했어요. 혼자만 좋아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런 말들은 민준을 헷갈리게 했죠. 또한 진환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릴 때면 진환은 뻣뻣하게 걸었고 민준의 기침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 손을 떼며 미안 이라고 둘러댈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가던 시기였죠. 민준을 보며 귀엽다고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는 진환의 곁에서 민준은 어쩔 수 없이 친구로라도 남고 싶었어요. 살면서 한 번쯤은 마주치지 않을까 생각했었지만 피곤에 쩌드른 모습으로 최진환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었어요. 대학 시절 인기 많았던 진환의 별명은 태양왕이었지만 더 어울리는 말은 지랄꾸러기였어요. 늘 사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력의 중심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중에 화장실에서 처음 만남 한 후로 회사에서 만남이 접점이 없었던 최진환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해요. 진환은 존댓말로 업무적인 이야기만 나눠왔었거든요. 그런 그에게 다짜고짜 너 이 새끼 그때 나한테 왜 그랬냐? 라며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웃기는 일이었죠. 20살 때 만나 같은 해에 헤어지고 이제 민준과 진환은 30살이니까요. 그런 생각도 잠시 진환과의 메신저에서 진환이 메시지를 썼다 지웠다 하는 상태창을 보고 있노라니 기대감이 생긴 본인이 어이가 없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도착한 메시지에는 다른 팀 대리가 아닌
구남친으로서 온 메시지였어요. 오늘 퇴근하고 뭐해? 식당에는 최진환이 먼저 도착해 있었고 헤어진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라는 것이 비로소 실감이 났어요. 술로는 막걸리가 서비스로 나올 거라는 진한의 말에 민주는 소주를 시키자고 말해요. 이유는 과거 진한이 민준과 막걸리를 먹고는 기절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진한은 전통주에 약해 입에도 안 된다는 것이었죠. 이 사실을 진한의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민준은 막걸리가 되었던 민준이 되었던 왜 자신에게 곤란하다고 말하지 않고 바보처럼 전통주를 먹고 기절했는지, 왜 이렇게 다정하게 구는 건지 대학생 민준은 미안해서 눈물이 났던 일이 있었거든요. 민주는 까탈스럽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군소리 없이 부르는 자리에 잘 나가긴 했지만 깨끗한 식당을 좋아했었어요. 다행히 과거 진환과 취향이 일치해서 밥 먹을 때 무척 편했거든요. 30이 된 지금 진환과 다시 만나게 된 장소는 소박했고 그런 민준을 보며 진환은 좋아하지도 않는 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잘 먹게 될 때까지 얼마나 애썼겠냐며 수고했다고 말해줍니다. 그렇게 짧은 구남친과의 재회가 끝났다 생각하고 헤어져 돌아가려는데 누군가 숨을 헐떡이며 민준의 팔을 낚아채요. 그리고는 핸드폰을 내밀죠. 와, 이제 늙어서 뛰지도 못하겠네? 번호 줄 수 있어? 라며 너가 번호 직접 줬으면 했다고 그리고 다음에 2차 가자고 이야기하는 진환이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민준의 핸드폰 번호는 여러 번 바뀌었어요. 진한의 것도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했었는데 저장된 번호를 보니 최진한의 번호는 그대로였죠. 20살 때 강의실에서 만나서 번호를 먼저 물어본 사람이 진한이었는데 30이 된 지금 달려와 번호를 묻는 사람도 진한이네요. 대학 시절 진한의 별명인 태양왕처럼 캠퍼스를 걸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진한에게 인사를 건네왔어요. 그래서 진한과 민주는 주로 학교 밖으로 나가 밥을 사 먹거나 음식을 포장해와 차에서 먹기도 했죠. 가끔은 집에서 밥해 먹자라는 말을 꺼내기도 했지만 단 한 번도 자취하는 서로의 집을 왕래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것 때문이었겠다고 짐작할 뿐이었죠. 둘 사이가 정리되기 전에 몸부터 맞대는 일 말이에요. 여느 날처럼 차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불편한 자세로 노트북을 켜고 과제를 하고 있었죠. 진한이 말해요. 자주 가던 카페는 자기 좋다고 울며 쫓아다니던 애가 죽치고 자기만 기다리고 있다며 아, 그런 거 존나 피곤해 라고 말을 해요. 순간 민주는 그런 피곤한 상황을 만드는 것에 본인도 포함되는 것은 아닌지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그 모습을 눈치챈 진아는 조수석으로 거의 넘어와 한 팔은 조수석 헤드를 감싸고 다른 팔은 창문을 짚은 채로 마치 품 안에 민준을 가둔 모양새로 말해요. 빛 반사돼서 물길처럼 점점 떨어지는 거 되게 예쁘지 않냐? 고개만 돌리면 입술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죠. 사실 민주는 봐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진한에게 물었죠. 자기랑 있으면 재미없지 않냐고. 그런 진한은 너가 논문으로 어디 대학원 간다는 말 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그래도 재미없단 생각 안 해. 너 공부할 때 입술로 펜끝 물고 있는 것도 좋아하고 뭐 안 풀릴 때 살짝 입 벌리고서 펜으로 입술 톡톡 칠 때마다 아 내가 진짜 라고 말해요. 그 말을 들은 민준의 귓가에 종소리 대신 자전거 벨소리를 들은 착각이 들었죠. 진환의 핸드폰 번호를 보며 처음으로 몸을 섞었던 그날이 떠오릅니다.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민준의 이야기를 하던 진환이었어요. 그래, 너는 나한테 진심이었던 적 한 번도 없었어. 라고 뒤늦은 분노감을 느끼고 있던 민준이었죠. 진환이 차를 타고 민준 앞으로 들어와요. 민준은 과거 억울했던 감정을 풀기 위해 기필코 저주를 퍼붓기 위해 오늘 만남을 하기로 했어요. 진환이 먼저 애인이 있냐고 물었고 민준은 바빠서 그럴 정신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애인이 있다면 예의 없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쓸데없이 떠보지 말라고 덧붙입니다. 취한 민준을 데리고 함께 택시에 올라탄 진아는 쉬었다가 가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향해요. 자기 집이 모텔도 아닌데 쉬었다 가긴 뭐 쉬었다 가라는 건지 라고 민준은 생각합니다. 어질어질해 몸 가누기가 힘들었던 때에 진환에 의해 민준의 몸이 기울어져 진환의 무릎을 베고 눕는 꼴이 되죠. 그리고 머리 위에서 한숨과 함께 진환이 읊조립니다. 널 진짜 어떡하면 좋냐? 택시 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민준을 진한이 붙잡아요. 진한이 물어봅니다. 그럼 오늘 술 마시자고 했을 때 왜 알겠다고 했어?
그 질문이 마치 오늘 밤을 같이 보내자는 뜻 아니었냐는 말처럼 들려서 민준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둘의 대화위로 과거 민준이 마음을 정리하고 잠수타게 되었던 그날의 사건이 떠오르게 됩니다. 대화 끝에 알게 된 것은 민준의 기억 속 진화는 둘의 은밀했던 밤을 친구에게 떠벌리고 그 와중에 다른 남자를 간보며 좋아하는 민준의 마음을 알고서도 주위 사람들에게는 그냥 아는 애라고 소개하던 사람이었죠. 반면 진한의 기억 속의 민준은 아리까리하게 굴어놓고 잠수를 타고 자기를 좋아하긴 했던 건지 단정 지을 수 없는 행동을 하며 같이 몸을 섞어놓고 먹고 튀어버린 사람이었죠. 두 사람은 좋아했기에 그리고 이 사이가 끝나버릴까봐 본질적인 질문도 하지 못한 채 갑은 없고 을만 있는 사이 철저한 의뢰 연애를 하고 있던 두 사람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됩니다. 잘 지내라고 말매짐을 하고 돌아선 민준을 또다시 달려와 붙잡은 것은 진한이었어요. 민준은 생각해요. 역시 나는 기대하고 있나? 그 생각이 스치기가 무섭게 진한이 너 백팩 두고 갔어 라고 말합니다. 순간 창피함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와 울음이 터져버린 민준이죠. 그 모습을 본 저 눈치 빠른 진한은 웃음을 참다 고개 숙이고 푹 하고 웃어버립니다. 다음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진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환은 민준에게 다시 친구로 지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왔죠. 민준은 인간관계가 매뉴얼대로 굴러가지 않음에 짜증났고 특히나 알파벳을 입력했더니 용비어 첨가가 흘러나오는 것 같은 최진아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진화는 친구보다 가능성이 있는 아는 사이가 되고 싶다며 나는 다시 만난 30살 김민준도 마음에 들거든. 물론 20살 김민준도 무지 좋아했지만 그러니까 일단 기회가 생겼을 때 잘해보고 싶다며 이번엔 정말 잘해주고 싶기도 하다 라며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태양왕 같은 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렇게 민준의 집으로 함께 들어간 둘은 멈추지 않는 키스와 함께 재회의 뜨거운 밤을 함께 보내게 돼요.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20살의 민준은 수동적이었다면 30이 된 민준은 제법 주도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로 인해 진환이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다음날 두 사람은 회사 동료의 결혼식에 같이 참석하게 돼요. 진아는 마치 지난 밤을 걱정하는 애인처럼 허리를 살살 쓸어주며 괜찮냐고 물어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민주는 초죽음 상태로 집에 가서 쉬고만 싶었는데 그런 진아는 너도 나도 함께 알고 있는 친구 만나러 가자. 민준을 열받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너도 걔 몇 번 봤을 거야. 좋아하지 않았어? 너 나랑만 있으면 어색해했잖아. 내 친구들만 궁금해하고. 라며 쓸쓸한 얼굴로 중얼거립니다. 사실 그의 친구를 반겼던 이유는 진한의 눈치를 보고 기분만 살핀 것이었고 바보같이 굴었던 것이었죠. 분명 두 사람은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똑같은 기억을 가지고도 각자 마음속에 담긴 건 이상하리만큼 달랐어요. 만나자고 말한 친구는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됐던 그날의 그 친구였어요. 그리고 그는 민준이 기어코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난리를 치며 해명하라고 만든 자리였죠. 자리로 옮기고 두 사람만 남게 돼요. 진환이 가볍게 찔러보는 거 아니라며 말하고 이제는 서로의 문제가 뭐였는지 알고 있고 싫으면 싫다고 좋으면 좋다고 말하자며 언제 이렇게 뜨겁게 연애할 수 있겠냐고 말합니다. 외롭지 않게 해줄게. 천천히 하자. 뭐든. 이라며 나 너 되게 좋아했어. 지금도 그렇고. 라고 말합니다. 민주는 인정하기 쑥스럽지만 연애하기 참으로 좋은 날이라 생각했어요. 이렇게 의뢰 연애 소설이 끝납니다. 흔히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그 판타지를 이루어낸 진한과 민준의 이야기는 저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4월 3일 의뢰 연애 드라마가 공개된다고 해요. 모스카레토님의 원작 소설이 어떻게 드라마화될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리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엘 주주의 비주, 비엘 읽는 회계사 엘이었습니다.